죽여라. 저 계집을 당장 죽여. 한밤중 관아의 뜰에 울려 퍼진 절규. 피투성이가 된 채 바닥에 무릎 꿇은 사내가 있었고 그 앞에 서 있는 한 여인의 눈빛은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대감마님, 이 천한 곳이 감히. 닥쳐라. 내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이 고을 백성들이 다 알고 있다. 여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목소리에는 수십 년간 쌓인 분노와 마침내 정의를 실현하는 이의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는 조선 중기 경상도의 작은 고을에서 시작됩니다. 그곳에는 설인이라는 이름의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설인은 어려서부터 남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글을 배운 적이 없는데도 한 번 본 글자는 잊지 않았고 숫자를 다루는 솜씨는 주판을 다루는 상인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여인에게 축복이 될 리 없었습니다. 조선시대 여자가 글을 안다는 것은 오히려 화를 부르는 일이었으니까요. 설인의 아버지는 딸의 재능을 알면서도 숨겨야 했습니다. 양반가의 서녀로 태어난 설인은 정실 부인의 자식들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였고 그녀의 뛰어난 재능은 질투와 경계의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저 계집애는 눈빛부터 심상치 않아. 그를 가르치지 마시오. 설인이 10살 되던 해 정실 부인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설인은 몰래 오빠들이 공부하는 방 밖에서 귀를 기울였고 버려진 책을 주워 혼자 글을 익혔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촛불 하나로 밤을 지새우며 설인은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갔습니다. 그녀가 15이 되던 해 집안에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병으로 쓰러진 것입니다. 집안의 경제를 책임지던 아버지가 쓰러지자 가문은 순식간에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정실 부인과 적자들은 재산을 챙겨 친정으로 떠났고 설인과 그녀의 어머니만 남겨졌습니다. 어미, 제가 나가서 일을 하겠습니다. 미친 소리 마라. 양반가의 딸이 어찌 밖에서 일을 한단 말이냐? 양반가의 딸이라고요? 우리가 양반가의 사람으로 대접받은 적이 있었나요? 설인의 말에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가혹한 진실이었으니까요. 설인은 남장을 하고 장터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글을 읽고 쓸 줄 안다는 사실을 무기로 삼아 작은 서당의 일을 도왔고 상인들의 장부를 정리해주며 돈을 벌었습니다. 설인의 계산 실력은 곧 소문이 났습니다. 한번 본 숫자는 잊지 않고 복잡한 장부도 한눈에 오류를 찾아내는 그녀의 능력에 상인들은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설인은 늘 조심스러웠습니다. 자신이 여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을에 새로운 사또가 부임해 왔습니다. 김진사라는 이름의 이 사또는 겉으로는 청렴한 척했지만 실제로는 탐욕스러운 탐관오리였습니다. 부임한 지 석 달도 되지 않아 세금은 2배로 올랐고 온갖 명목으로 백성들의 재산을 빼앗기 시작했습니다. 환곡을 받아라. 봄에 빌려주고 가을에 2배로 받겠다. 대감마님, 이미 작년 환곡도 갚지 못했습니다. 흉년이 들어. 흉년? 그것이 내 알바냐? 갚지 못하면 땅을 내놓고 땅이 없으면 딸을 내놓아라. 이런 일들이 계속되자 고을 백성들의 삶은 지옥이 되었습니다. 몇몇 양심 있는 양반들이 상소를 올리려 했지만 김진사는 그들을 모함하여 역적으로 몰았습니다.
한양의 권력자들과 연줄이 닿아 있던 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서린의 집에도 그의 손길이 닿았습니다. 병든 아버지가 누운 집까지 빼앗으려 한 것입니다. 서린은 그날 밤 처음으로 분노에 몸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감정에 휩싸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냉정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서린은 자신의 재능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숫자를 읽을 수 있었고 거짓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진사 같은 탐관오리는 반드시 기록에 흔적을 남긴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서린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관아에 드나드는 상인들과 친해졌습니다. 그들로부터 관아의 장부가 어떻게 관리되는지, 세금이 어떻게 거치는지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노렸습니다. 마침내 기회가 왔습니다. 김진사가 큰 연회를 베풀었고 관아의 관리들이 모두 술에 취한 밤이었습니다. 서린은 남장을 하고 관아에 잠입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그녀는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관아의 창고에 보관된 장부들을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본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부정부패의 기록들이었습니다. 실제로 거둔 세금의 2배를 장부에 기록하고 나머지는 자신의 주머니로 챙긴 흔적. 없는 공사를 있다고 꾸며 돈을 빼돌린 기록. 뇌물을 받고 죄인을 풀어준 명단. 서린은 떨리는 손으로 그 모든 것을 베껴 적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이 기록들을 누가 믿어줄까요? 서린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녀는 김진사가 한양의 권력자들에게 보낸 편지를 찾아냈습니다. 그 편지들에는 뇌물을 보냈다는 내용과 함께 나쁜 짓을 도모하는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거다. 서린은 그 편지들까지 모두 베껴 적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원래 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 증거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였습니다. 서린은 먼저 고을의 양심 있는 양반들을 찾아갔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서린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린이 보여준 장부의 필사본을 보고는 모두 경악했습니다. 이것이 정말입니까? 제가 직접 관아에서 본 것들입니다. 원본과 일일이 대조해 보십시오. 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김진사에게는 한양의 든든한 뒷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서린은 자신이 베낀 편지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김진사가 한양의 권력자들과 주고받은 편지들이었습니다. 양반들은 이제 희망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면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누가 이것을 가지고 한양으로 갑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뭐라고? 자네가? 예. 저는 이미 이 싸움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서린의 계획은 단순히 한양으로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더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김진사의 부정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서린은 직접 경문을 작성했습니다. 경문에는 김진사가 저지른 모든 부정부패가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세금을 부당하게 거두었는지, 어떤 사람들에게 뇌물을 받았는지, 얼마나 많은 백성들을 괴롭혔는지. 서린은 이 경문을 고을 곳곳에 붙였습니다. 경문을 본 백성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겪은 고통이 정당하지 않았다는 것을, 김진사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를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분노는 들불처럼 번졌고
백성들은 관아 앞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또는 나오라. 백성들에게 해명하라. 김진사는 처음에는 무력으로 진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모여든 백성들이 너무 많았고 심지어 일부 관아의 하급 관리들조차 백성들의 편에 섰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김진사는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서리는 다음 단계를 실행했습니다. 그녀는 암행어사가 이 고을 근처에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암행어사는 왕의 명을 받아 지방을 돌며 탐관오리를 처벌하는 관리였습니다. 서리는 암행어사를 찾아 나섰습니다. 석 달간의 추적 끝에 서리는 마침내 암행어사를 찾아냈습니다. 이정민이라는 이름의 젊은 선비였던 그는 서린의 이야기를 듣고 크게 놀랐습니다. 그대가 여자였단 말이오? 예, 어사또.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서린이 건넨 장부와 편지 필사본을 본 이정민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는 즉시 김진사를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며칠 후 암행어사 이정민이 고을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마패를 꺼내 들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관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김진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발뺌을 시도했습니다. 어사또 소인은 억울합니다. 모두 거짓입니다. 그렇다면 이 장부들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소? 이정민이 관아의 창고에서 가져온 원본 장부들을 펼쳐 보였습니다. 그리고 서린이 필사한 내용과 하나하나 대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김진사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 발악을 시도했습니다. 어사또, 그 여자를 보십시오. 저것이 관아에 몰래 들어와 장부를 훔쳐본 것입니다. 이것은 불법 아니오. 그렇소. 분명 법을 어긴 것은 사실이요. 이정민의 말에 서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이정민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대의 죄는 어떻소? 백성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재산을 훔치고 뇌물을 받고 무고한 사람들을 괴롭힌 죄는 얼마나 큰 것이오? 그것에 비하면 이 여인의 죄는 티끌만도 못하오. 이정민은 김진사를 즉시 파직시키고 구속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부정하게 모은 재산을 모두 몰수하여 백성들에게 돌려주도록 명했습니다. 고을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서린의 싸움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진사가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한양의 권력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정민에게 압력을 넣었고 심지어 왕에게까지 거짓 상소를 올렸습니다. 전하, 저 어사는 청렴한 관리를 모함하여 제거하려 합니다. 왕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서린이 직접 한양으로 올라갔습니다. 전하, 소녀가 직접 증거를 가져왔습니다. 여자가 어찌 감히 대궐까지. 신하들이 소리쳤지만 왕은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습니다. 말해보거라. 무슨 증거를 가지고 왔느냐? 서린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동안의 일을 설명했습니다. 김진사가 어떻게 백성들을 괴롭혔는지, 어떻게 부정부패를 저질렀는지, 그리고 한양의 권력자들과 어떻게 결탁했는지. 그녀는 모든 증거를 하나하나 제시했습니다. 왕은 증거들을 보고 크게 노했습니다. 그는 즉시 김진사와 관련된 모든 권력자들을 조사하도록 명했습니다. 조사 결과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김진사뿐만 아니라 여러 고을의 사또들이 한 무리가 되어 백성들을 착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왕은 단호하게 처벌을 명했습니다. 김진사는 유배형에 처해졌고 그의 재산은 모두 몰수되었습니다. 함께 부정부패에 연루된 권력자들도 모두 처벌받았습니다. 그리고 왕은 서린을 불러 말했습니다. 그대의 용기와 지혜에 감복하였노라. 무엇을 원하느냐? 전하, 소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백성들이 부당한 고통을 받지 않는 세상,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왕은 서린의 말에 크게 감동했습니다. 그는 서린에게 상을 내리려 했지만 서린은 완곡히 거절했습니다. 대신 그녀는 고향으로 돌아가 병든 아버지를 돌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서린이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온 마을 사람들이 그녀를 환영했습니다. 한때 천대받던 서녀가 이제는 마을의 영웅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서린은 그런 대접이 불편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옳은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서린은 마을에 작은 서당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난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남자아이뿐만 아니라 여자아이들에게도 글을 가르쳤습니다. 선생님, 왜 우리 같은 여자아이들에게도 글을 가르쳐 주시나요? 글은 힘이란다. 너희들도 언젠가 이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거야. 서린의 서당에서 배운 아이들은 나중에 훌륭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관리가 되어 청렴하게 백성을 다스렸고 어떤 이는 의원이 되어 가난한 사람들을 치료했습니다. 그리고 서린이 가르친 여자아이들 중 몇몇은 글을 써서 여성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서린이 나이가 들었을 때 한 젊은 선비가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암행어사였던 이정민의 아들이었습니다. 할머니,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것을 꼭 전해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가 건넨 것은 작은 책자였습니다. 표지에는 정의를 실현한 여인의 기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서린은 떨리는 손으로 책을 펼쳤습니다. 책에는 그날의 일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서린이 어떻게 김진사의 부정을 밝혀냈는지, 어떻게 용기를 내어 싸웠는지, 이정민은 이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겨 후세에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왜 이런 것을? 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 같은 분이 있었다는 것을, 여자라는 이유로 무시받았던 분이 세상을 바꿨다는 것을 반드시 후세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고. 서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삶이 헛되지 않았다는, 자신의 싸움이 의미가 있었다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서린은 80이 넘은 나이에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가 세운 서당은 그 후로도 오랫동안 이어졌고 그곳에서 배운 아이들은 서린의 정신을 계승했습니다. 정의를 위해 싸우는 것, 약자를 보호하는 것,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을 선한 일에 쓰는 것. 몇백 년이 지난 지금 서린의 이야기는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옵니다. 역사책에는 그녀의 이름이 짧게 언급될 뿐이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녀가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묻습니다. 서린이 정말 존재했을까? 한 여인이 정말로 그런 일을 해낼 수 있었을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느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서린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만의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글을 잘 쓰고 어떤 사람은 숫자를 잘 다루고 어떤 사람은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읽습니다. 문제는 그 재능을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서리는 자신의 재능을 자신만을 위해 쓸 수도 있었습니다. 남장을 하고 관리가 되어 편안한 삶을 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재능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썼습니다. 고통받는 백성들을 위해, 정의를 위해,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불의는 존재합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약자들을 괴롭히고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부당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서린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이야기가. 서린의 삶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배웁니다. 첫째, 재능은 타고나는 것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는 선택의 문제라는 것. 둘째, 신분이나 성별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 셋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지만 동시에 지혜도 필요하다는 것. 서린은 단순히 분노만 가지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치밀하게 계획했고 증거를 모았고 적절한 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감정만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지혜와 전략이 필요합니다. 또한 서린은 혼자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찾았고 그들과 함께 움직였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개인이라도 혼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가능해집니다. 서린의 이야기는 또한 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그녀가 부정부패를 밝혀낼 수 있었던 것은 글을 읽고 숫자를 다룰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녀가 글을 몰랐다면 아무리 정의감이 강해도 김진사를 무너뜨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식은 힘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출세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세상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힘입니다. 서린이 죽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습니다. 그녀의 제자 중 한 명이 기록으로 남긴 것인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내가 이룬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그저 내게 주어진 재능을 써서 옳은 일을 했을 뿐이다. 너희들도 각자에게 주어진 재능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선한 일에 써라. 자신만을 위해 쓰지 말고 세상을 위해 써라. 그것이 하늘이 너희에게 재능을 준 이유일 것이다. 이 말은 단순하지만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작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재능이라도 올바르게 쓰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서린의 서당에서 공부했던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춘하라고 했는데 그녀는 글재주는 없었지만 약초를 잘 알아보는 재능이 있었습니다. 서린은 그 소녀에게 말했습니다. 춘하야, 내게도 하늘이 내린 재능이 있구나. 하지만 선생님, 저는 언니들처럼 글도 못 쓰고 숫자도 못해요. 그래도 괜찮단다. 내가 아는 약초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어. 그것이 내 재능이란다. 춘화는 나중에 마을의 약초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염병이 돌았을 때 그녀가 만든 약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춘화는 서린의 말을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서린의 영향은 그녀가 직접 가르친 제자들에게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었습니다. 다른 고을에서도 부정부패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저 여인도 해냈는데 우리라고 못할 것이 뭐가 있느냐는 말이 퍼져나갔습니다. 물론 모든 싸움이 성공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실패했고 어떤 사람들은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싸움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의 싸움이 다음 사람에게 영감을 주고 그 사람의 싸움이 또 다음 사람에게 전해지면서 조금씩 세상은 변해갔습니다.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큰 변화는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작은 노력들이 모여서 긴 시간에 걸쳐 조금씩 세상을 바꿔나갑니다. 서린은 그 긴 여정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서린이 살았던 고을은 그 후 조선에서 가장 청렴한 고을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새로 부임하는 사또들은 서린의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이 고을 백성들은 부정부패를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소문이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탐관 오리들은 이 고을을 피했고 청렴한 관리들이 자원해서 왔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서린이 무너뜨린 김진사가 나중에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10년을 살았습니다. 처음 몇 년은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배지는 가난한 어촌 마을이었습니다. 김진사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진짜 백성들의 삶을 보았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위해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작은 세금도 그들에게는 얼마나 큰 부담인지, 그리고 자신이 사또로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김진사는 마을의 한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영감, 내가 전에 사또였을 때 저지른 일들을 알고 있소? 물론 알지요. 당신 때문에 우리 고을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런데 왜 나를 이렇게 잘 대해주는 것이오? 나를 괴롭힐 수도 있는데. 노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당신을 괴롭혀서 뭐가 달라지겠소? 복수는 복수를 낳을 뿐이요. 우리는 서린 선생님께 배웠소. 미움이 아니라 정의로 세상을 바꿔야 한다고. 당신도 이제는 달라질 수 있소. 그 말에 김진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진심으로 뉘우치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남은 생을 그 마을에서 백성들을 돕는 일로 보냈습니다. 글을 가르치고 관가에서 부당한 일이 있으면 대신 상소를 써주고 분쟁이 있으면 조정했습니다. 김진사가 죽었을 때 마을 사람들은 그를 위해 작은 묘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과오를 뉘우치고 새 사람이 된 자. 이것도 서린의 가르침이 만들어낸 변화였습니다. 서린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내심입니다. 서린은 하루아침에 김진사를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몇 달, 아니 몇 년에 걸쳐 준비했고 기다렸고 계획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불의를 목격합니다. 그럴 때 분노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분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분노를 변화로 만들기 위해서는 인내심을 가지고 준비해야 합니다. 서린처럼. 또한 서린은 자신의 한계를 알았습니다. 그녀는 혼자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양반들의 도움을, 암행어사의 도움을, 그리고 무엇보다 백성들의 힘을 빌렸습니다. 겸손함과 협력의 정신, 이것도 우리가 배워야 할 점입니다. 서린의 삶을 돌이켜보면 그녀가 가장 위대했던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김진사를 무너뜨렸을 때? 왕 앞에서 담대하게 증거를 제시했을 때? 아닙니다. 가장 위대했던 순간은 아마도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던 평범한 날들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들이 진짜 변화를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한 명의 탐관 오리를 무너뜨리는 것보다 10명의 청렴한 사람을 키워내는 것이 더 큰 변화입니다. 서리는 그것을 알았고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을 교육에 바쳤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 서린 같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부당한 일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사람들.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을 다른 사람을 위해 쓰는 사람들. 작지만 꾸준하게 세상을 바꿔나가는 사람들. 그들은 유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역사책에 이름이 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영웅들입니다. 화려한 순간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에서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옳은 일을 하는 사람들. 당신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그런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작은 불의를 보고 목소리를 낼 때, 어려운 사람을 도울 때, 진실을 말할 때, 당신은 이미 서린의 정신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불의가 존재하고 권력의 남용이 있고 약자들이 고통받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서린은 모든 것이 불리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자라는 이유로 서녀라는 신분으로 아무런 권력도 없는 상태에서 그녀는 해냈습니다. 당신이 가진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선한 일에 쓰십시오. 글을 잘 쓴다면 글로, 말을 잘한다면 말로, 사람들을 조직하는 능력이 있다면 그것으로, 경청하는 능력이 있다면 그것으로. 모든 재능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서린도 긴 시간을 준비했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기에 결국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인내심을 가지십시오.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때가 되면 행동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서린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함께 싸워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신도 혼자가 아닙니다.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당신을 지지해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함께 하십시오. 서린의 이야기는 수백 년 전의 이야기지만 그 메시지는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정의는 항상 승리한다는 것,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하늘이 내린 재능은 모두를 위해 쓰여야 한다는 것. 밤하늘의 별들을 보십시오. 그 별들 중 일부는 수백 년 전에 죽은 별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빛은 지금도 우리에게 닿고 있습니다. 서린도 그렇습니다. 그녀는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의 빛은 지금도 우리를 비추고 있습니다. 당신도 그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큰 일을 하지 못한다고 해도 작은 일부터 시작하십시오. 옆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 불의를 보고 침묵하지 않는 것, 어려운 사람을 도우려는 마음, 이 모든 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서린이 처음 관아에 잠입했을 때 그녀도 두려웠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고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두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통받는 백성들, 정예, 그리고 옳은 일을 해야 한다는 신념. 당신이 두려움을 느낀다면 그것은 정상입니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용기입니다. 서린이 그랬듯이 세상에는 여전히 많은 김진사들이 있습니다. 권력을 남용하고 약자를 괴롭히고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사람들. 하지만 세상에는 더 많은 서린들이 있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확고하게
옳은 일을 하는 사람들. 당신도 그 중 한 명입니다. 아니, 될 수 있습니다. 서리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도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그녀는 선택했습니다. 불의를 보고 침묵하지 않기로, 자신의 재능을 다른 사람을 위해 쓰기로, 두려움보다 정의를 선택하기로. 당신도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서린의 서당 입구에는 나무 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녀가 직접 쓴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늘은 모든 이에게 재능을 준다.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는 우리의 선택이다. 이 글귀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재능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어떻게 쓸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당신이 찾아야 합니다. 서린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당신의 이야기로, 나의 이야기로. 우리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서린의 정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묵묵히 꾸준히. 세상을 바꾸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옳은 선택을 하는 것,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서린이 그랬듯이 그녀의 무덤에는 비석이 하나 서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은 소박한 비석입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기 한 여인이 잠들다. 그녀는 하늘이 준 재능으로 세상을 밝혔고 그 빛은 영원히 꺼지지 않으리. 정말로 그 빛은 지금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서린의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서 그 빛은 계속 타오르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 속에서도 그 빛이 타오르고 있나요? 그렇다면 그 빛을 숨기지 마십시오. 세상에 내보이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빛을 나누어 주십시오. 서린이 그랬듯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한 번에 한 걸음씩, 한 번에 한 사람씩, 한 번에 하나의 옳은 일씩. 이것이 서린이 우리에게 남긴 유산입니다. 이것이 하늘이 내린 재능으로 탐관오리를 무너뜨린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남겼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현대의 서린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